예,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영화에서 다 보셨을 배우분들이고 감독님입니다. 어쨌건 그래도 예, 제 옆에 계신 조동원 씨부터 좀 인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1대1에서 그림자 2역을 맡았던 연기자 조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림자 3 역할 맡은 배우 태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역을 맡은 김영민입니다. 네, 보통 부산에 오시면은 그 영화들 보시고 저녁에 한잔 하시면은 아침에 10시에 극장에 오기 참 힘드실 텐데 이렇게 아침에 오셔가지고 영화를 이렇게 또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객석에서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그냥 질문 하나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객석 질문을 받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 감독님 그 작품 시작하기 전에 작품 의도를 이렇게 따로 밝혀주셨어요. 거기에 이미 많이 말씀해 주셨을 텐데 한 번 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도 비겁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내용 인상이 깊었거든요. 이 영화를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제 영화는 인간 또는 인류 뭐 또 어떻게 보면 아주 개인적이고 어떤 좀 뭐 생물학적인 어떤 인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으로 제가 국가와 개인에 대한 영화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뭐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국가를 가진 개인으로서 이 사회를 살면서 체감하는 저한테 느껴지는 어떤 온도들이 너무나 이제 좀 뭔가 불편한 그런 것 같아서 그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 시작도 쉽지 않았고 과정도 쉽지 않았고 결과도 굉장히 좀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마 영화를 보시면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줄거리적으로 풀어드리고 아마 관객과의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 7번의 그 복장 변신을 하는 우리 그림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에 테러리스트들은 다 가난한 어떤 개인적으로 좀 억울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좀 쓸쓸하기도 한 이 시대의 어떤 패배자들입니다. 이 테러리스트 7명은 그들이 7번의 복장 변신을 하는데 그 복장을 가만히 보면 5.16 혁명의 그 복장, 5.18 그 민주화 운동 때의 광주 진압부대,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이미지, 그 다음에 국정원, 그 다음에 보안사,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대별로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어떤 이미지들이 계속 이렇게 그 복장으로 계속 이렇게 변신을 하면서 서서히 용의자 7명을 이렇게 테러해서 린치하고 어떤 자백을 듣는 그런 과정이 줄거리고요. 그러니까 그 7번의 복장 변신은 우리 한국 최근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억압을 해온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그 복장을 입고 이렇게 린치를 하는 아이러니한 장면. 마지막에는 이제 쓰레기 치우는 청소부가 가장 높은 어떤 사건의 핵심 인물을 정치인일 수도 있고요. 하다 이제 쓰레기 처리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인 8역을 하잖아요. 맨 처음에 보시면 용의자들 중에 가장 밑에 하부 직원일 수 있겠죠. 뭐 기관에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한 어떤 캐릭터인데 그 테러리스트 7명의 개인사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또 괴롭히는 그런 캐릭터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어쩌면 그것이 어떤 가해자 피해자의 구조가 서로 어떻게 보면 뒤엉켜 있는 우리 현실에 대한 얘기는 결과적으로 영화 마지막에 나는 누구인가는 여기에 나온 14명의 캐릭터를 다 한번 비춰보라는 거죠. 이 14명 중에서 나는 몇 개가 포함되느냐. 저기 정의로운 마동석이처럼 정의를 외치다 죽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이제 좀 배신하고 그냥 쓸쓸하게 떠나가고, 북한보다 낫다고 자위하면서 그냥 적당히 사는 인물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어쩌면 좀 비춰보는 그런 영화인데요. 어쨌든 좀 줄거리를 풀어드려야 제가 대화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배우분들한테 질문 많이 해요처럼 점도 붙이고 그래서 그 변신에 대한 어떤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 영화는 저희 영화는 10회차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이 또 스태프들이나 이제 강한 집중력과 밀도를 가지고 영화에 참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역을 굉장히 많이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런 시간이 많을수록 좋지만 또 많다고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또 있는데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그리고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 시나리오의 그 처음 읽었을 때 그 느낌 그거 가지고 8가지 역 접근했고요. 현장에서는 감독님 말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면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자로 출연하신 두 분 굉장히 훈남들이신데요. 태호 씨 그리고 조동희 씨 두 분에게 처음 제안 받으셨을 때 느낌하고요. 뭐 연기하실 때 어려움 같은 거 없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안 받았을 땐 기분 매우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촬영 들어가기 직전 한 2주 전에 캐스팅됐어요. 그래서 같이 미팅 보고 리딩도 했는데 그런데 그 2주 안에도 시나리오가 5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촬영도 중에 또 2번 더 바뀌었고요. 네, 그런데 뭐 감독님이 기분이 심해서 그런 거 아니고 말씀하셨던 그런 온도 있잖아요. 그 영화는 첫 미팅 봤을 때 이 영화가 이런 영화다 그런 온도 그런 표현들이 조금씩 더 정확해지더라고요 매번. 그래서 감독님 진짜 매일매일 그냥 대충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섬세한 디테일 대사들 많이 고쳐가면서 같이 작업했고요. 그래서 놀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도 뭐 김기덕 감독님께서 역할을 주신다 그래서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촬영하면서도 전혀 힘들지 않고 이렇게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사실 또 조동희 씨 같은 경우는 그 스톤이라는 작품에서 굉장히 약간 미소년처럼 등장하셨는데 사실 여기서는 좀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좀 달라요. 근데 좀 개인적인 혼란 같은 건 없으셨는지. 그 스톤의 이미지 또 스톤의 이미지지만 1대1에서 이 그림자 2라는 캐릭터의 이미지도 사실 그 이미지에 더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이미지가 스톤 때 너무 좀 약간 우울했다면 이번 캐릭터 너무 매력적이었던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 객석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겠습니다. 네, 영화를 보면서 마동석 씨가 사람들을 일을 끝나고 대화를 할 때마다 느낀 게 이런 말들이 감독님이 우리 사회에 하고 싶은 말이시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제가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인데 저는 영화를 많이 보면서 이런 영화들을 보통 되게 비유적이나 간접적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왜 이런 걸 직접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셨는지가 정말 궁금했어요. 뭐 그동안 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제가 제 영화의 대사가 거의 배제되는 영화들이 많아서 침묵으로 오히려 메시지를 전해 왔는데 이 영화는 아마 어떤 영화보다도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제가 우리 현실에서 정말 그냥 토해져 나오는 그대로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현실을 살면서 나오는 신음을 그대로 대사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뭔가 느꼈다면 아마 같은 생각이겠죠. 근데 이 영화는 정확하게 어떤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최근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 사건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건이 아닐까 생각하고 여기 7명의 용의자는 실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 있는 7명입니다. 그 누군지는 이제 제가 말을 할 수는 없고
아마 영화를 이렇게 추스려 보신다면 본인도 중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뭐 어떤 사건인지도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 다음이나 네이버 어떤 평론가도 단 한 명의 평론가도 그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에 어느 정도 가까운 리그나 어떤 것을 예측한 글을 쓰는 분한테 1,000만 원을 드리려고 계속 이렇게 찾는데 평론가도 없고 평론가는 뭐 거의 쓰지를 않으셨고요. 다음에는 네이버에 그 리뷰를 제가 상금 1,000만 원을 걸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 응모해 보십시오. 실제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고 저는 그 사건으로 가장 치명적인 어떤 저 개인적으로 상처를 입었고 이 시대에도 큰 상처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그 기분에서 이 시나리오를 썼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뭐 극장에서 8,000명밖에 안 봐서 50개간을 정말 어렵게 잡았거든요. 각 CJ 대표님한테 다 이메일 드려서 50개만 달라고. 그래서 각 그 매주에서 50개 정도의 극장을 줬는데 우리가 그때 주말마다 무대 인사를 했어요. 근데 꼭 2명, 4명 이렇게 앉아 있어서 주말인데 그래서 뭐 마지막에 계산해 보니까 저희 무료로 보여준 거 빼고 8,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주일 만에 저 스스로 그냥 극장에 미안해서 내려달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프게 보내준 영화입니다. 하여튼 뭐 잘 그렇게 이해하셨다니까 고맙습니다. 그 1,000만 원 상금은 그냥 일반 네티즌과 관객도 다 응모 가능한. 뭐 기상 평론가를 포함해서 다 가능합니다. 그 기한은 혹시 언제까지? 기한은 뭐 거기에 가까운 그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을 비유해서 글을 쓰는 거니까 뭐 앞으로 아주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I didn't like the movie at first because I thought the arguments presented were very unconvincing. But as the film wore on, I thought that the poor quality of the arguments was intentional. Persuasion and intellectual discussion itself seems to be portrayed as a hollow task and appears to be clearly endorsed by the ending, where it's the uninvolved observer who ends up deciding, against the will of all the others, that revenge was the right course of action. What are your thoughts on this? 일단 처음에 영화가 시작했을 때는 영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설득력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진행되면서 이게 일부러 관객들에게 설득을 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일부러 하신 것 같았고요. 결말에 보면은 이 관찰자였던 캐릭터가 결국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영화를 제가 찾아서 이렇게 줄기를 따라가기가 처음에 어려웠을 거예요. 도대체 저기 왜 일방적인 테러를 저렇게 계속 잔인하게 하기만 할까? 근데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핵심적인 한 사건을 제가 머리에 저장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극히 개인적인 감정들이 계속 영화에 이제 진행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뭔 얘기인가 너무 느닷없는 줄거리가 계속되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혼란이 있었을 것 같고요. 후반으로 갈수록 예를 들어 이게 테러리스트들의 뭐 어떤 그 보복 얘기다라고 줄기를 잡거나 아니면 그 복장에서 우리 현대사의 어떤 억압의 어떤 트라우마들을 아마 강주 사태를 가장 많이 떠올렸을 것 같아요 보시면서. 근데 그렇게 극한된 소재는 아니고요. 더 포괄적인 우리 현대사의 포괄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내포하고 특히 1인 8역을 나올 때 특히 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거 역시도 개개인한테 가물치가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마동석 씨도 마지막에 보면 자기가 군대에서 때린 후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떤 그 이중성을 우리 안에 계속 인정을 하면서 동원하면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정의로운 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그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비겁하다, 비겁하지 않다, 때로는 비겁하고 때로는 비겁하지 않다, 이 세 가지 어떤 중복된 세 가지의 감정들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고, 거기에서 국가 권력이라는 구조와 그 서민이라는 구조 역시도 언젠가 전복될 수 있는 관계. 언젠가 나도 여기도 그런 얘기 있죠. 한 방을 기다리는 존재들이다 모두가. 극장 대박 한 방, 감독으로서 한 방, 그죠? 뭐 다 이런 한 방.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에 나도 한 방을 노리는 인간들이 아니냐.
하는 뭐 그런 어떤 비유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줄거리 아까 풀어드렸고요. 그럼에도 제가 말하는 게 다가 아니고 아마 더 생각할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리뷰 중에 하나가 아니 영화를 이렇게 왜 조잡하게 찍었냐 그러더라고요. 전 조잡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섬세한가요 우리의 삶이? 우리 현실이? 우리 관계가? 내가 일하는 직장이? 섬세하지 않잖아요. 아주 조잡해가지고 가라앉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정말 이 영화의 그 세트를 보시면 정말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는. 근데 사실은 이 영화의 리얼리티를 살리려면 정말 뭐 몇십억이 있어야 되는 소재예요. 실제 그 7번의 코스프레 그 장소를 계속 그 특성에 맞게 바꾸려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것은 이들이 어설픈 테러리스트여야 된다. 그리고 그 장소도 어설프게 이들이 세트화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사실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서 물론 이 질문이 완벽하게 대답이 되진 않겠지만 저 스스로는 조금 다양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금 그 감독님 말씀에서 예. 아니요 그냥 오늘 극장에 오면서도 그 추운 것과 안 추운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배우들은 아 맞다 배우들은 옷이 얇고 대사 생각이나 감정 생각하느라고 가만히 있어서 추운 거구나 나는 막 껴입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 가면은 약간 배우들은 뭐 긴장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가 태어날 것도 있고 앞에 세트도 있고 그러다 보면 보통 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다친지도 모르고 연기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하는 게 보이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동석 씨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맞아서 마지막 장면 때문에 맞아서 등이 뭐 시퍼렇게 멍이 들고 저같이 조그만 애가 그 큰 덩치를 키우고 그럼에도 그 참고 견디고 그런 마음들이 영화를 만드는 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혹시 그 8명 중에 유독 그냥 싫었던 사람 있으신가요?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비슷하면서도 각자 다른 모습으로 가야 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여성분들은 그 데이트 폭력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찰지게 때리냐. 평소에도 그런 것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감독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화를 찍으면서 저는 8가지 역을 하니까 찍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니까 왜 감독님은 이 영화를 1대1로 졌을까? 그렇게 보면은 역시 우리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권력을 내 등에 업고 누군가를 정말 인간 대 인간 1대1로 대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요즘에도 그 영화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개인들을 만났을 때 가능한 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님의 캐스팅 처음 됐잖아요. 그런데 뭔가 힘들거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자면 대부분 힘든 이유는 촬영장 들어가기 전에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게 아무 기대 없었어요. 그냥 아니 좋은 경험을 하고 캐스팅 돼가지고 너무 영광스러웠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역할은 그렇게 이제 영민이 형 위해서는 큰 역할이 아니라서 그냥 내 역할, 내 상징을 사회 안에 상징적인 역할은 그냥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옆에서 동석이 선배님하고 영민이 형하고 매일매일 대사를 외우느라 그냥 구석에서 뚱뚱거리는 것만 보고 있었어요. 감독님도 계속 대사 붙이시고 그래서 이 열정의 파도를 그냥 같이 타가지고 그냥 그 흐름을 즐겼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힘들거나 뭐 이렇게 정말 막 어려운 현장들도 많이 있는데 김기덕 감독 현장의 어떤 스태프들의 어떤 열기가 느껴져서 이렇게 조금은 추웠지만 이렇게 많이 춥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게 촬영했던 기억입니다. 제가 잠깐만 더 붙이면요. 이 배우들이 어제 관객과에 대해서 힘들었던 게 뭐냐 그러니까 추웠다 그래서 나는 안 추웠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은 그 말을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죠. 추운 건 추운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우리 태호 씨가 한국말이 조금 어색하거든요. 독일에 태어나고 미국에서 살아고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연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면이 있는데 저는 그 점을 잘 살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학하고 와서 직장이 없는 그런 가게 도와주는 그런 어떤 패배감을 가진 인물을 했는데 정말 저는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동인 씨는 처음에 이제 캐스팅을 하긴 했는데 되게 그 캐릭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그 캐릭터를 가지고 하루 종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고치게 해줬거든요.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해야죠. 캐릭터가 자기한테 감정 흡수가 안 되면. 정말 제가 그걸 고쳐서 의논하고 유일하게 이 영화에서 배우들이 많은데 동희 씨 어떤 그런 여기에 적응 못하는 거에 대해서 갈등을 했고 바꿀까라고도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고 한 번 더 내가 좀 섬세하게 이 캐릭터를 동희 씨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돼서 한 이틀 정도 고민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강된 캐릭터예요. 오히려 제가 고마움을 좀 표시하고 싶은 그런 감정입니다. 네, 조금 크게 영화 말미에 그러면 우리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이 다 시켰냐 그랬더니 서 있는 남자가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 하셨고 또 계속 이야기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 사회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두가 엉켜 있고 한 사람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존재하니까 제가 이야기로는 그러면 나 스스로를 다시 생각해보라고 영화를 누가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마지막 질문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었어요. 결국 그냥 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시라고 네, 뭐 질문의 요지를 좀 이해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국가와 개인, 개인도 국가가 있으면 국가 안에 어떤 제도나 행정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투표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뭔가 리더가 뽑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과연 저희가 그런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의 머리가 같은 머리 크기지만 정치인의 머리가 가장 무섭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어떤 개인적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자기가 살아온 트라우마나 여러 가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머리들이 국가의 원수가 되거나 국가의 어떤 리더가 됐을 때 항상 개인의 콤플렉스와 어떤 시대의 모습에서 어떤 작용을 통해서 전쟁이라는 것이 발발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개인의 머리가 크기는 똑같아도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생각에 따라서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지막에 납치돼서 나도 모르겠다 무책임하게 말하고 결국 여기에서 이제 같은 방법으로 테이핑해서 이제 살해되는데 정말 나는 우리 한국 사회 또는 이 영화를 한국 사회만 볼 건 아니죠. 많은 어떤 그런 민주주의를 훼손한 어떤 국가의 이미지가 비슷한데 그런 데서 결국 그들은 굉장히 무책임한 경우가 대부분 많다는 거죠. 어떤 핵심적인 대표하는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는 어떤 입장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어떤 리더들이 그런 것에 굉장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분노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응징하는 차원도 이 영화에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분노하고 제가 그들을 괜하게 테러해서 그들이 해왔던 방식으로 이렇게 되돌려주면서 어떤 질문을 해보고 싶었고요. 결론적으로는 그거조차도 결국 패배한다는 거죠. 그 7명이 결속되지 못하고 하나하나 흩어지고 홀로 나오면서 그런 모습에서 저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이미지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었고 아마 그런 면에서 좀 그 어떤 핵심 사건이 그분하고 닮은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주인공 마동석 씨의 어떤 그런 태도들이 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됐으면 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민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저는 배우님을 무대에서 많이 만났거든요. 스크린이나 브라운관보다는 무대에서 되게 많이 만났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만났던 영민 배우님의 무대 위의 모습은 이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좀 뭐라 그럴까? 속된 말로 찌질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거나 아니면 가해자보다는 피해를 받는 입장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강인한 성격보다는 약간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조금 그런데 약간 힘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희종일관 가해자로 나오시잖아요. 또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조금 나쁜 사람, 많이 나쁜 사람, 그 다음에 이해하기보다는 정말 뒤통수한테 쳐주고 싶은 사람 이런 캐릭터인데 그 연기하시는 게 어떠셨는지. 왜냐면 제가 좀 만났던 캐릭터는 좀 그런 게 많아서 배우님이 있으신 저에게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느 쪽이 더 힘드셨는지 그러니까 어느 쪽이 좀 어려우신지 그리고 이런 연기를 하시면서 어떠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공연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찌질한 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심오한 역할 뭐 이런 것들 하긴 했었는데 배우로서 제가 가진 개인적인 철학은 제 안에 우주가 있다니까. 그래서 내 안에 여러 가지 인간의 모습. 영화랑도 연관이 되는데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다면 제 안에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과학적이고 피학적인 모습들 다 저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캐릭터를 만날 때 가능한 한 어떤 선입견을 두려고 하지 않고요. 작품이 끝나면 그 작품 빨리 털어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음 작품에 임하고. 그래서 그런 공연을 많이 보셨으면 그럴 텐데 다른 배우들도 보면 그 평상시 얘기할 때랑 연기 딱 들어가면 달라지는 배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 거 보면 역시 배우는 배우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저 또한 그렇게 가장 큰 거는 감독님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화를 보면서 느끼는 것도 있지만 감독님과 그 캐릭터를 구축하는 과정이 잘 맞으면 역시 화면상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더 신화 씨가 생겨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영화 보면서 저도 배우로서 희열을 느낍니다. 뭐 사실 김영민 씨는 뭐 수치인 불명 때부터 해서 김기덕 감독 영화 안에서 굉장히 변화의 폭이 컸던 것 같고요. 제가 보면서 놀라운 건 캐릭터 변화보다 그 수치인 불명 때 외모가 지금 그대로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그 네 분 뭐 마지막 소감 말씀하고 앞으로 계획 좀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좋고요.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1대1 통해서 제가 부산에 레드카펫 밟게 된 거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억에 남을 자리예요. 감사합니다. 1대1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을 만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계단까지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독님 비롯해서 저희 배우들도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참여해주신 배우들 여기 오지 않은 동석실 그룹에서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1대1이 명랑만큼이나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숫자에서는 뭐 게임이 안 되지만 그래서 꼭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뭐 정식으로 다운받으면 좋고 불법도 지금 많이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걸 통해서 그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고 물론 어쨌든 각기 다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보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밥도 못 먹고 지금 그래서 사진을 찍거나 사인은 못하는데 어제 그러다 1시간 정도 여기 더 있다 갔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자제해 주시면 진정한 팬은 멀리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도 이 영화 중에서 몇 번째로 좋은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걸 계속 고민 중에 있고요. 어쨌건 가장 마음에 드는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이라는 제목을 개봉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곱씹어보고 있는 중이고 그 답을 제가 좀 계속 찾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께 큰 박수 드리고요. 식사를 위해서 먼저 나가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